네, 2022 서울 미래 컨퍼런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서울 인사이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예기치 않은 상황들 때문에 우리 사회 곳곳 정말 급속한 변화 또 발전을 경험을 했는데요. 디지털 기술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몇 가지가 생겼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버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버추얼 휴먼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인사이트 순서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발표자를 무대에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정말 뵙기 잘 어렵습니다. 아, 그럼요. 저는 항상 잘 지내죠. 왜 이렇게 만나기 어려웠어요, 최근에? 알잖아, 내 본캐, 네 아빠. 아, 거기 일중독, 어, 일중독. 일이 너무 많아. 내가 뭘 할 시간이 전혀 안 나. 맞아요. 아, 일 좀 줄이셔야 할 텐데. 그러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내가 미션을 받고 나왔어. 우리 조카를 소개하기 위해서 네. 인터뷰를 하기 위해 나왔고 이쪽 카메라 보면서 한번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와 춤을 사랑하는 버추얼 유튜버 루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요. 버추얼 유튜버라고 했는데 이제 버추얼 휴먼, 버추얼 유튜버 이 단어도 좀 생소한 분들이 꽤 계실 거야. 맞아요. 그래서 버추얼 휴먼의 뜻에 대해서 한번 말해줄래? 버추얼 휴먼은 말 그대로 가상 인간이지만 디지털 세상에서만 볼 수 있을 뿐 저는 그냥 실제 사람이죠. 나 자체. 그치? 어딜 가야 너를 만나볼 수 있는지 그리고 너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또 말해볼까? 우선 루이는 유튜브로 처음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좀 더 폭넓게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랑 춤도 여러분 보여드리고 있고 K-팝 그리고 유행하는 댄스 챌린지도 같이 하고 있어요. 아니 요새는 매일 올라오더라고. 아,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춤을 빨리 연습을 해서 그렇게 찍는 거야? 아, 틱톡은 속도가 생명이더라고요. 살아남기 위한. 종종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노래, 춤, 리얼 휴먼으로서의 너의 어떻게 보면 매력이잖아. 네. 그지? 너의 그쵸. 매력이고 너의 실력인데 왜 루이라는 이름으로 가상 얼굴을 붙이고 이렇게 버추얼 휴먼으로서 활동을 하는 거야? 물론 리얼 휴먼인 저 자체도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루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주는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체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루이 이름을 처음 정할 때 저도 손들고 참여를 했었고요. 그랬지. 원하는 얼굴로 지금 당장도 다른 얼굴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런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그 자체가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 지금 노래랑 춤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걸 보여드릴 때 조금 더 남의 눈치를 신경 쓰지 않고 되게 좀 더 활발하게 보여드릴 수 있고 든든한 가면 하나를 얻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굉장히 더 제 자신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까? 뮤지션으로서의 너를 좀 더 너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다. 아, 그럼요. 좀 더 외모지상주의에 파괴되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와 춤을 더 가감없이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은 갈아 끼울 수 있으니까. 아, 그럼요. 당장 저는 남자라도 변신할 수 있어요. 그래. 루이가 새로운 컨텐츠 올라올 때마다 진짜 늘 새롭고 놀라게 되고 우리 루이가 진짜 재능이 너무 넘치는 것 같아. 자랑스럽다. 그래, 이제 너희 아빠 나올 시간 됐거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 신곡 준비하고 있다면서? 아, 맞아요. 아빠가 엄청 자랑하더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곡인지 그리고 이제 지켜봐 달라고 다시 한번 카메라 보면서 오늘 보시는 분들한테 마지막 인사하고 들어갈까? 여러분, 제가 버추얼 휴먼 루이로서 첫 디지털 싱글을 준비 중인데요. 더 새로운 노래와 더 새로운 퍼포먼스,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갈 테니까 버추얼 휴먼 루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저는 그럼 가볼게요.
갈게요. 일 좀 줄이라고 전해주세요. 안녕. 잘 들어가. 안녕하세요. 서울 미래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들. 버추얼 휴먼은 이질적이거나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보시는 스마트폰 속에서 언제나 쉽게 만나볼 수 있어요. 저희 버추얼 휴먼 루이와 하마도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 오케이.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버추얼 휴먼 존재의 본질과 미래 전망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오재욱입니다. 방금 화면에 등장했던 이 친구가 혹시 어디서 본 것 같다, 누구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이 사진은? 제 얼굴이네요. 이렇게 놓고 보면 좀 이게 뭐구나 라는 게 좀 보이시죠? 화면을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네, 좀 제가 약간 불쌍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는데요. 조금 더 밝고 젊고 개구쟁이처럼 저의 부캐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름은 하마라고 해요. 네, 하마로 여러분 앞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가상 얼굴을 분양하는 스타트업 디오비 스튜디오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버추얼 휴먼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또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좀 재미있는 이야기니까 많이 관심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여성분이 누구인지 아까 하마보다는 훨씬 유명한 분이라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 여성은 2016년 영원한 19살이라는 프로필로 인스타그램에서 활동을 시작했던 미국의 대표적인 버추얼 휴먼 릴 미켈라입니다. 잠시 미켈라의 다양한 활약상을 영상을 좀 보실게요. 패션 모델이기도 하고요. 가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음원을 여러 곡 냈는데 차트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그런 실력 있는 뮤지션이기도 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죠. 네, 미켈라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리얼하게 그 얼굴이 느껴지셨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미켈라는 2018년에 타임지에서 선정한 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5명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됐습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을 합쳐서 그 단순 합산을 했을 때 SNS 계정의 팔로워가 무려 800만 명 가까이 되는 메가급 인플루언서입니다. 네, 우리 아까 제프리 교수님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셨는데 미켈라는 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도 버추얼 휴먼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마라고 하는데요. 2018년에 처음 등장했고요.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팔로워가 단순 합산했을 때 약 88만 명 정도. 네, 인기가 많죠. 네, 이마는 또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마 또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광고에서처럼 아마존 재팬, 그리고 SK2,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크게 화제가 됐었던 이케아 재팬의 광고 모델로도 활동을 했었죠. 네, 멀리 영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활동을 한 슈두라고 하는 버추얼 모델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바디 프로필을 가진 모델이다라고 이제 창시자께서, 그 제작자께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슈드는 흑인의 그 피부 질감을 너무 리얼하게 잘 구현해내서 정말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 버추얼 휴먼인지 몰랐다라는 걸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슈드 또한 인스타그램에서 약 23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요. 삼성 갤럭시라든지 페르가모라든지 다양한 브랜드의 모델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의 버추얼 휴먼 컨텐츠를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제가 경영하고 있는 DOB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컨텐츠들 위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시 멋진 공연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소리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는 울랄라 세션의 영원한 단장 고 이뮨택님의 얼굴을 가상 얼굴로 복원해서 울랄라 세션의 현재 멤버분들과 함께 방금 보신 것과 같은 멋진 공연도 이제 하실 수 있게 해드렸고 또 신곡도 발매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이 영상이 지난 1월 29일 유튜브에 업로드 됐는데요. 현재까지 630만 뷰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여기에 달린 댓글들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미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서 저거 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딥페이크라고 부르죠. 딥러닝으로 생성된 페이크 데이터. 네, 사실 악의적으로 좀 나쁜 쪽에 많이 이 기술이 사용되다 보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이 기술을 선하게 썼을 때,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썼을 때 대중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떤 반응을 하는지 댓글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저도 볼 때마다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이게 기술이다라는 말이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정말 뿌듯한 칭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외 팬분들도 굉장히 많이 반응을 해주셨더라고요. 댓글이 무려 4,100개 정도가 달렸는데요. 예, 해외 팬분들의 댓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제가 사실 좋은 댓글이 너무 많아서 더 많이 가져오고 싶었는데 예,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들의 얼굴을 한번 영상 속에서 찾아보시겠습니다. 뭐야? 너도 슛돌이 팬이냐? 오! 근데 틈난 애들마다 얼굴이 다 이 모양이냐? 면상이 폭삭 같네. 이대로라면 축구 우승컵 다 쏟아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탕 대체 무슨 맛이야? 민트 초코. 먹어. 발견하셨나요? 민트 맛이네? 맛있다. 네, 이강인 선수와 강백호 선수의 얼굴을 아역 배우들의 얼굴에 이제 씌워가지고 재미있는 웹 컨텐츠를 만들어서 리리즈를 했었습니다. 훈련과 경기, 이 해외 체류로 항상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실 수는 없는 그런 톱스타들이 이제는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보다 다양한 컨텐츠에 쉽게 자주 출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팬분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컨텐츠에서 우리 스타들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자, 지금 여러분은 세계 최초이자 세계 유일로 먹방을 시전하는 버추얼 휴먼 루이를 보고 계십니다. 아까 시작 영상에서 이제 제 부캐였던 하마하고 대화를 나눴던 바로 그 버추얼 휴먼입니다. 루이는 저희 DOB 스튜디오의 첫 번째 버추얼 휴먼인데요. 2020년 10월에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선을 보였습니다. 루이와 같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얼굴을 만들어서 페르소나를 부여하고 스토리텔링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아주 재미있는 인격체로 또 다른 휴먼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방금 보여드린 저희 회사가 만든 모든 컨텐츠들은 딥러닝 기술로 만들어낸 인공지능의 산물입니다. 이렇게 깜쪽 같은 가상 얼굴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멀리 있는 늘 우리 곁에 가까이 있을 수 없는 바쁜 스타들을 마치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소환해서 많은 컨텐츠에 출연하게 할 수도 있고요. 오래전에 우리 곁을 떠난 유명인 분들의 그 아이덴티티를 복원해서 또 버추얼 휴먼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루이와 같이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서 스토리를 함께 쌓아나가고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렇게 실제와 구별되지 않는 깜쪽 같은 가상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계속 힘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 얼굴과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리얼한, 포토리얼리스틱한 그런 가상의 얼굴을 만들어낸다라는 거는 단순한 기술의 진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상의 얼굴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입혀준 다음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줄 수 있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버추얼 휴먼은 민지오라고 하는 버추얼 휴먼인데요. 연기자로서의 꿈을 키우고 있어요. 가능하다면 세상의 모든 배역을 연기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연기 연습을 하는 컨텐츠들을 인스타그램과 틱톡에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그 프로필에 그녀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지 말씀드리면요. 연기하는 미생입니다. 분명히 가상의 존재를 만들었는데 아주 리얼하게 꿈을 꾸고 실제로 자아 실현을 해나가는 모습이 SNS를 통해서 펼쳐지는 거죠. 이렇게 마치 부모가 아이를 키우듯이 또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를 성장시키듯이 우리는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서 무에서부터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메타버스에 관한 그 이야기가 나올 때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예. 이 레디 플레이어 원에 200여 종이 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할리퀸, 데드샷, 배트맨, 슈퍼맨, 그리고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그 잭스페로, 그리고 토이스토리의 버즈 라이트이어, 그리고 손오공, 그 피콜로, 건담, 스폰지밥, 정말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무려 131편의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드라마 속의 캐릭터들이 총출동하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재미있는 점은요. 이 캐릭터들이 그냥 캐릭터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실존 인물의 아바타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분명 외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캐릭터예요. 근데 움직이는 그 행동의 자율성, 이 캐릭터들이 하는 말, 이런 것들은 모두 실존 인물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VR 환경으로 옮겨놓은 누군가의 아바타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비롯한 메타버스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동화로부터 시작해서 쭉 그 발전해온 다양한 컨텐츠 포맷 속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캐릭터 IP들이 누군가의 어떤 아바타로서 인격으로 인정받는 버추얼 휴먼으로서 활동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캐릭터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1, 2위를 항상 다투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아주 사랑을 많이 받는 대표적인 여성 캐릭터들인데요. 이 캐릭터들이 게임 속의 캐릭터로만 머물지 않고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네. 우리나라 걸그룹 여자 아이돌의 멤버 두 분이랑 글로벌 그 뮤지션 음악을 주로 이제 하시는 아티스트 분들이 함께 협업을 해서 방금 보여드린 그 캐릭터들의 아바타가 되어서 현실 세계에 등장했어요. 재밌죠?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넘나드는 그 구상을 역발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보통은 사람의 아바타가 디지털 공간에 구현되잖아요. 근데 게임 속 캐릭터, 먼저 디지털로 구현된 상상 속 존재가 실존 인물에게 그 이름과 그 페르소나, 그 외관을 입혀서 아바타로 실존 사람을 내세웠어요. 주객이 전도됐죠? 이 KDA라는 걸그룹인데요. 2018년에 데뷔를 했고요. 팝스타즈라는 곡을 이제 데뷔곡으로 이제 공연을 했었는데 이 곡에 이 인천에서 이 그 오프닝 세레머니 때 이게 그
그 리그 오브 레전드의 월드 챔피언십 오프닝 공연이었는데요. 이렇게 멋지게 공연을 했어요.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5,100만 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의 공식 뮤직비디오는요, 무려 4억 5천만 뷰를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대단하죠? 예, 그리고 실제로 팝스타즈라는 이 곡이 K-팝 그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었어요. 잠깐이었지만. 네, 구기몽과 얀키라고 하는 버추얼 휴먼인데요. 아트 토이 전문 기업인 슈퍼플라스틱의 버추얼 휴먼입니다. 어쩌면 이 캐릭터들은요, 아트 토이, 예, 보통 소장을 하는 그런 장난감이죠. 장난감으로만 소비됐을지도 모르는 그런 캐릭터들이었는데요.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하냐면요, 구찌의 모델이 되기도 했고요. 예, 또 역시 굉장히 인기 있는 또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그 많이 거론이 되는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게임 속의 캐릭터로도 등장을 합니다. 버추얼 인플루언서로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그 캐릭터들이 인격으로 인정받는다? 버추얼 휴먼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 네, 이런 현상들을 살펴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레디 플레이어 원과 같은 그런 세상이 어쩌면 이미 도래했구나.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바비 인형 다 아시죠? 네, 마텔사의 바비 인형도 인형에서부터 시작해서 버추얼 휴먼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바비가 무려 2015년에 유튜브에서 10 Things About Me라고 하는 브이로그 영상을 한 편 올렸는데요. 제가 지금 그 썸네일을 가져왔어요. 유튜브를 하시는 아까 우리 최지천 교수님께서도 유튜브를 활발히 하고 계시는데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화면을 보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진짜 사람처럼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이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난 친구랑 이렇게 보통 놀고 나는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네, 그걸 보면서 이게 인형이 아니라 정말 상호작용이 가능한 사람과 그러니까 컨텐츠 이용자 측면에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런 인격체로 인정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포트나이트의 뭐 양키라든지 그리고 구기몽과 같은 사례도 말씀드렸고 레디 플레이어 원의 캐릭터들도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리그 오브 레전드의 캐릭터들도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런 디지털 캐릭터들과 버추얼 휴먼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버추얼 휴먼 많이 이제 언론에서 들으셨을 텐데 버추얼 휴먼과 기존에 우리가 컨텐츠에서 많이 만나봤던 디지털 캐릭터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분 계실까요? 네, 제가 내린 디지털 캐릭터와 버추얼 휴먼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컨텐츠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 상호작용이 가능하냐, 그래서 인격으로 인정하느냐, 그 차이점에 있다고 봅니다. 뒤에 가서 좀 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또 다른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고 스티브 잡스가 버추얼 휴먼으로 돌아오는 거죠. 아이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언제든지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버추얼 휴먼으로 스티브 잡스가 다시 돌아와서 저 같은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그런 기업가들, 청년 기업가들에게 좀 더 일해라, 더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멘토링을 해준다든지, 네.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종교 속에 그 역사 속에 있는 그런 성인분들이 어쩌면 성경을 가르치고 불경을 가르치는, 그리고 사람들이 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또는 고해성사를 하거나 할 때에 인터랙션을 해주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 챗봇의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비디오 챗봇도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의 버추얼 휴먼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존 인물의 초상을 딴 그런 버추얼 휴먼의 예시를 사실 우리 국민들은 모두 지난 대선 때 경험을 해보았죠.
접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픽의 퀄리티나 이제 캐릭터의 자율성, 그다음에 컨텐츠 이용자와의 아주 긴밀한 그런 리얼한 상호작용 측면에서 볼 때 확실히 조금 아쉬웠던 케이스긴 합니다. 하지만 이 버추얼 휴먼들은 너무나도 바쁜 대선 후보들, 네, 아까 제가 본캐와 부캐라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예, 본캐들이 너무 바빠요. 그리고 동시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과 상호작용을 하기가 어렵죠. 예, 그 본캐를 대신해서 좀 더 많은 컨텐츠로 컨텐츠 이용자들과 좀 더 접점을 넓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어쩌면 성공적인 케이스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또 완전히 새로운 상상력을 동원한 스토리텔링을 메타버스에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버추얼 휴먼은 저희가 만든 아일라라고 하는 버추얼 이너인데요. 400년 동안 바닷속에서 생활하다가 무태 삶을 동경해서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무트로 나온 그런 이너의 케이스입니다. 인류의 삶을 동경하다가 이제 메타버스 기술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너가 무트로 나오기 위해서 다리를 얻으려면 뭔가를 대가를 치러야 했었죠. 뭐였죠? 예, 목소리죠. 근데 메타버스 기술을 발견한 아일라는 목소리를 잃지 않고도 버추얼 머메이드로 육지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해요. 네. 이제 그녀는 무태 곳곳을 탐험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인간의 삶을 탐험하고 체험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요. 예, 바다에는 도넛이 없죠. 또 육지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육지에 인싸라고 하는 사람들, 인플루언서들이 하고 있는 그런 밈 컨텐츠들을 하나씩 둘씩 의미도 모른 채 따라하기도 합니다. 아주 재밌게 따라하고 있어요. 사실 이해를 잘 하지 못하면서도 따라하는 그 컨셉으로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조금씩 대중들에게 재밌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올렸던 한 영상은 인스타그램에서 무려 40만 회의 조회수가 나와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티브 잡스를 복원하거나 또 유명 정치인들이나 스타들의 얼굴을 가져와서 뭔가 아바타로 만들어서 버추얼 휴먼으로 활동하게 하거나 루이나 아일라와 같은 완벽한 그런 가상의 존재를 만들거나 할 때 저희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아주 리얼한 가상의 얼굴을 만드는 기술, 그 기술이 가지는 효용 가치를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 익명성 보장입니다. 저는 아직 그런 걸 느껴보지 못했는데요. 정말 유명하신 분들, 톱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그 고통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좀 더 존중받고 보호받고 대중 속에 좀 이렇게 묻히고 싶어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데 한번 유명해지면 사실 그런 편안함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익명성을 제공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그런 컨텐츠들을 펼쳐볼 수 있게 한다라는 면에서 가상 얼굴이 그 효용 가치를 작동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원하는 얼굴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누구나 연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미지, 내가 전하고 싶은 그 스토리, 내가 어떻게 전달해야 이것이 상대방에게 효과 있게 전달될 것이냐 고민하고 연출을 하죠. 예. 의상 선택을 할 때도 그렇고요. 헤어스타일을 만질 때도 그렇고요. 말할 때 단어 선택도 다 아주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하게 마련이죠. 근데 얼굴도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와 아주 중요한 그런 협상을 해야 되고 조금도 이제 꿀리지 않아야 되는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 저의 원래 얼굴로는 경쟁력이 좀 부족합니다. 저는 불쌍한 상이잖아요. 네. 그럴 때 마동석님 얼굴을 갖다 붙인다면 아주 당당하고 든든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본캐, 부캐, 또 아바타의 활동들, 그 다음에 스포츠 스타들의 어떻게 보면 페이스 스왑을 통한 그런 대리인이 연기를 하는 그런 방식 등을 활용해서 본인이 일을 할 수 있고 본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가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다양하게 창출할 수 있다는 것도 이 가상 얼굴 기술의 장점입니다.
네, 루이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루이는 K-팝과 팝 신곡을 볼륨 빠르게 커버하고 또 여행을 즐기기도 하는 그런 버추얼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녀의 페르소나 역시 가공된 것이지만 그녀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을 통해서 보여주는 컨텐츠는 대중들에게 충분히 소비될 만큼 리얼했고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대중들이 그녀의 페르소나, 그녀의 스토리텔링을 받아들이고 점점 이렇게 좋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녀가 한국관광공사하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었고요. 굉장히 많은 컨텐츠에서 이제 공익 캠페인이라든지 광고 영상 같은 것들로 얼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키고 네, 이 영상은 작년에 옮기지 않는 전국민 안전여행 캠페인이라는 광고에 루이가 출연했던 장면인데요. 관공서 여러 곳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이 영상이 올라가서 조회수가 한 150만 뷰 정도를 기록했었고요. 그 다음에 청량리 역사와 서울 역사의 대형 전광판에도 상당 기간 동안 이 영상이 롤링이 됐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시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가상 얼굴을 입고 활동하는 그녀의 본캐가 있죠. 예, 그녀의 본캐는 철저히 보장된 익명성 덕분에 자신만의 삶을 아주 즐겁게 만끽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악플 이런 유명세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요. 네. 실제로 MZ 세대인 루이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가상의 얼굴을 입히고 활동을 하는 것이 일종의 놀이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사실 저도 이제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대담에서도 잠깐 나왔듯이 왜 굳이 너 자신을 좀 더 드러내지 않고 얼굴을 가리고 활동하는지 이렇게 좀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본캐로서는 아주 자유롭게 놀고요. 부캐로서도 가상의 얼굴, 가상의 페르소나로 일종의 연극을 하듯이 아주 재미있게 놀고 있는 거죠. 루이와 같이 익명성은 보장받으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아주 화려하게 자기 원하는 대로 펼쳐보고 싶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개인들에게도 가상 얼굴 서비스를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버추얼 휴먼이 이프랑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버추얼 스튜던트입니다. 그녀 역시 본캐는 유학생이고요. 부캐는 인플루언서로서 본캐와 부캐의 아주 균형 잡힌 삶을 아주 즐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연극 용어로 다양한 상황이나 다양한 상대방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나의 얼굴, 전혀 다른 나의 캐릭터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멀티 페르소나인데요. 우리는 모두 멀티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발현이 됩니다. 직장에서의 나, 그리고 가족과의 사이에서의 나, 또 친구들 사이에서의 나, 전혀 다른 모습들이 나오죠. 가족들 앞에서는 ENFP인데 친구들 앞에서는 INFJ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전혀 다른 성향, 전혀 다른 모습의 내가 발현될 때 그때마다 전혀 다른 얼굴을 입혀준다면 어떨까요? 이름도 다르게 붙여주고 얼굴도 다르게 가고요. 네,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리얼 라이프, 현실에서의 삶과 디지털 라이프의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흔히 1985년생을 기점으로 디지털 네이티브냐, 디지털 이미그랜트냐를 나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디지털 캐릭터와 버추얼 휴먼의 차이점에 있어서 컨텐츠 이용자 측면에서 인격으로 인정하느냐, 상호작용이 가능하냐라는 걸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철저하게 디지털 네이티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나면서부터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제가 오늘 들고 나온 태블릿처럼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액정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요. 이 디스플레이 너머에 있는 어떤 객체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세대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디스플레이 안에 구현되어 있는 이미지가 그 상대방이 나와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이 애니메이션 타입의 캐릭터든지
아니면 저희 루이나 아일라처럼 포토리얼리스틱한 그런 아주 실감나는 버추얼 휴먼이든지, 또는 얼굴 없이 텍스트만 존재하든지 목소리만 존재하든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상호작용만 된다면 그 배우에 한 명의 실존 인물이 있는지, 아니면 여러 명의 프로 마케터들이 있는지, 아니면 고도로 발전된 AI가 있는지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버추얼 휴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인간처럼 느껴지는 존재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MZ세대는 물론이고 우리 디지털 이미그랜트, 기성 세대들 또한 지금보다 더 디지털 라이프의 비중이 늘어날 거라고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팬데믹 기간에 언택트 환경을 경험하면서 그런 추세는 더욱더 또렷해졌죠. 이렇게 디지털 라이프가 벌어지는 시공간을 저는 마치 멀티버스 세계관 속의 또 다른 지구처럼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됩니다. 메타버스의 저자인 김상균 교수님께서 메타버스를 우리 인류가 이주할 디지털 지구라는 표현을 하셨었는데요. 이런 거죠.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각 플랫폼 하나하나가 또 다른 디지털 지구다. 그리고 그 또 다른 지구마다 나의 분신, 나의 부캐, 나의 아바타가 그 버추얼 아이덴티티로서 존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나 원하는 얼굴을 선택해서 메타버스에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짓고 나의 스토리텔링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완벽하게 새로운 얼굴과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새로운 나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거죠. 제가 바라보는 버추얼 휴먼과 메타버스의 미래 전망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한 아이덴티티로 디지털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 그걸로 날 정의하고 또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구현해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판타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실 지금의 버추얼 휴먼 기술은 기술적인 한계라든지 경제성의 문제, 또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여러 가지 윤리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조금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머지않아 사고와 언어, 얼굴의 표정, 신체의 움직임, 모든 것들이 고도로 발전된 AI로 구현되는 그런 포토리얼리스틱한 그런 로봇이 실제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이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네, 본래의 모습과 본래의 이름이 아닌 닉네임과 재미있는 그런 캐릭터의 외관으로 이렇게 불리우고 또 그렇게 바라봐지게 되는 것이 더 익숙한 세상이 될 텐데요. 그 세상에서 여러분이 보다 더욱 깊은 자신에 대한 통찰력, 자신감, 그 다음에 주도적인 나의 라이프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 행복한 버추얼 휴먼으로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재욱 대표님께서 발표 수고해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와, 정말 이 시작을 열어주신 루이님의 모습도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먹방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는 인간과 이 버추얼 휴먼과의 경계를 구분짓는 일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꿈과 목표를 갖는 것 역시 인간만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모습의 이 디지털 지구를 살아가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